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사입니다. 혹시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단 하나의 샤워 습관이 당신의 뇌졸중 위험을 밤새도록 소리 없이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멀쩡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을 할 수 없거나 몸의 한쪽을 움직일 수 없거나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수백 명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해 온 뇌 전문의로서 이 숨겨진 위험이 현실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흡연이나 나쁜 식습관, 건강관리에 소홀한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이 무해하다고 믿는 많은 노년층에게서 발생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상쾌함을 느끼는 공간인 욕실이 60세 이후에는 집에서 가장 위험한 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온도, 수증기, 샤워 시간, 심지어 움직이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심장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혼란에 빠뜨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뇌졸중을 유발하거나 치명적인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이런 경고를 하지 않지만 당신의 몸은 매일 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샤워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당신의 뇌와 생명을 조용히 위협하는 7가지 일상적인 샤워 습관을 공개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알려드릴 내용은 분명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샤워를 하는 습관. 60세가 넘었다면 오랫동안 즐겨온 그 뜨거운 아침 샤워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침묵의 위험으로 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은 뻣뻣하고 근육은 차가우며 머리는 멍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약을 먹는 듯한 느낌마저 줄 수 있죠. 하지만 노화된 신체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탄력을 잃은 동맥, 예전만큼 힘차게 펌프질하지 못하는 심장, 그리고 안정적인 혈류에 의존하는 뇌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열이 몸 안에서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으면 열을 방출하기 위해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됩니다. 젊을 때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입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이 혈관 확장이 심장과 뇌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급격한 혈압 저하는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끼거나 어지러움 혹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이 순간 혈류는 불안정해집니다. 일부 혈관은 과도하게 확장되고 다른 혈관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 불균형한 압력은 약해진 동맥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상을 감지한 혈액은 마치 반창고처럼 작은 혈전을 만들어 손상 부위를 복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혈전이 잘못된 동맥 내부에 자리 잡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이셨던 별표 해럴드 젠킨스 씨, 74세, 별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분이셨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는 거울에 김이 서릴 정도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분이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응급검사 결과 왼쪽 중간대뇌 동맥에 작은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뇌졸중이었죠. 갑작스러운 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신체가 이를 안정화하려 할 때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 격렬한 순환 변화가 응고된 혈액, 약해진 동맥, 그리고 뇌로 이동한 혈전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를 해친 것은 샤워 그 자체가 아니라 노화된 심혈관계에 가해진 충격이었습니다. 뜨거운 샤워는 심박수를 높이고 피부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며 뇌를 포함한 핵심 장기로부터 피를 끌어냅니다. 젊은 사람은 몇 초 만에 회복되지만 60세가 넘은 사람,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심박수를 늦추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이 적응 과정이 훨씬 느립니다. 때로는 너무 늦기도 합니다. 뇌는 단 몇 초 동안만 산소 부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 동안 혈전이 형성되면 혈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뇌졸중이 발생하고 쓰러지며 말이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됩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침입니다. 몸이 차갑고 혈압이 가장 낮으며 혈관이 아직 하루를 위해 준비되지 않았을 때죠. 열의 충격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샤워를 마친 후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잠시 시야가 흐려진 적이 있다면 이것은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산소를 간청하는 사이렌 소리이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조용한 경고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몸을 데우세요. 급하게 뜨거운 물에 뛰어들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심호흡을 하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준 후에 물을 더 따뜻하게 하세요. 처음 들어갈 때는 안정된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한다면 샤워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정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때로는 편안함이라고 느끼는 것이 몸속에서는 조용히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샤워 중 웅크리거나 앉았다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습관 고압.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 중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발을 씻기 위해 웅크리거나 비누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거나 수건을 잡기 위해 팔을 뻗는 것쯤은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이 단순한 동작이 비극으로 끝나는 연쇄 반응을 조용히 촉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몸을 너무 빨리 펴는 그 몇 초 동안 당신의 뇌는 갑자기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세상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뛰며 균형을 잃고 곧장 바닥에 쓰러지거나 휴식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짧은 현기증이 인생을 바꾸는 뇌졸중의 시작이었습니다.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샤워 중에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몸을 숙이면 중력이 혈액을 다리와 발 같은 하체로 끌어당깁니다. 젊고 건강한 시스템에서는 일어설 때 혈관과 심장이 즉시 반응하여 혈액을 뇌로 다시 밀어 올릴 만큼 충분히 수축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별표 압력 수용체 반사, 베로리세프터 리스판스, 별표라고 불리는 이 반사 작용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반응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혈관도 충분히 빨리 수축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혈압이 급락합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며 노년층에게 어지러움, 실신, 그리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숨겨진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것이 수증기로 가득 찬 미끄러운 샤워실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기가 뜨겁고 몸이 이미 따뜻함으로 인해 이완된 상태일 때 열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 저하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리에서 돌아오는 산소 공급 혈액이 갑자기 부족해진 심장은 더 세게, 더 빨리 뛰며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부담은 순환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던 혈액이 난기류에 빠집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노년층에 좁아지거나 경직된 동맥 안에 작은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풀려나면 이쪽으로 뇌를 향해 이동하여 주요 동맥을 막고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저의 환자였던 별표 엘렌 파커씨, 82세, 별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철저했고 약도 제때 복용하며 의사의 지시를 따랐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샤워 중에 발을 씻기 위해 몸을 숙인 후 머리를 헹구기 위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순간 방이 도는 것을 느꼈고 샤워봉을 잡은 후 쓰러졌습니다. 몇 분 후 딸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휴식은 있었지만 왼쪽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작은 허혈성 뇌졸중이 발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혈압이 급락했다가 몸이 회복하려 하면서 다시 급상승한 것입니다. 그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그녀의 뇌 우반구의 작은 혈관에 혈전을 형성하고 고착되게 만들었습니다. 엘렌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 개의 욕실에서 조용히, 경고 없이 일어납니다. 많은 노년층은 이 어지럼증을 단순히 너무 빨리 일어섰기 때문이라고 치부하지만 그 몇 초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뇌의 비상경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뇌졸중의 대부분은 큰 사고나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일상적이고 익숙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몸을 숙였다면 일어서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혈액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세요. 심장이 따라잡을 시간을 주세요.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리고 일어설 때 자주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복용하는 약이나 수분 공급 수준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움직임, 단 1초의 서두름이 몸속에서 완벽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급락하고 심장이 잘못 박동하며 혈액이 응고되어 순식간에 뇌졸중을 유발하고 혈전을 형성합니다. 과식이나 약물 복용 직후 사오하는 습관 상차림, 알약. 많은 노년층에게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샤워는 긴장을 푸는 완벽한 방법, 즉 식사 후의 편안함의 순간이자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습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 전문의로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듣지 못하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나 약물 복용 직후에 샤워를 하는 것은 조용히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무해하게 들리죠? 방금 식사를 마쳤고 속은 편안하며 따뜻한 물은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속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장, 심장, 그리고 뇌 사이에서 혈액을 차지하기 위한 소리 없는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식사 후, 특히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풍부한 식사 후에는 소화 시스템이 엄청난 양의 혈류를 요구합니다. 소화기관으로 더 많은 산소를 보내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동맥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식후 혈관 확장이라고 불리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따뜻한 샤워를 하면 열로 인해 피부 혈관이 더욱 확장되어 뇌에서 추가적인 혈액을 끌어당깁니다. 소화와 열,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한 이중 혈액 부족은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조정이지만 6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느린 반사작용, 좁아진 혈관 또는 혈압약 복용 등의 요인과 겹쳐 완벽한 폭풍이 됩니다. 결과는 무서울 정도로 빠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보상하기 위해 애쓰며 당신의 뇌는 갑자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빼앗깁니다. 당신은 어지러움을 느끼고 시야가 흐려지며 벽을 잡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초의 혼란 속에서 혈액이 끈적하게 응고되고 순환이 느려지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좁은 혈관 안에 미세한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혈전은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동맥으로 가는 길을 찾아 막아버릴 때까지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고 없이 혈류를 차단하고 뇌졸중을 유발하며 혈전을 형성합니다. 순식간에 한때 당신을 편안하게 했던 습관이 더 이상 말하거나 서 있을 수 없게 된 이유가 됩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이셨던 별표 폴 핸더슨 씨, 78세, 별표는 이 교훈을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10분을 기다린 후 잠자리에 들기 전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숙면을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그를 샤워실 바닥에서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혈압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나중에 검사 결과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의 작은 허혈성 뇌졸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우려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약물, 소화, 그리고 샤워의 열의 조합이 그의 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회복 단계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곧바로 뇌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흔한 일이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년층은 종종 베타 차단제, ACE 억제제 또는 이뇨제와 같이 혈압과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여기에 식사와 샤워의 열이 더해지면 당신의 심혈관계는 단순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실신하지 않더라도 내 혈류에 저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혈관에 손상을 입혀 눈에 띄는 증상 없이 매일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몸에 시간을 주세요. 식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한 후 최소 45분에서 60분을 기다린 후에 샤워하세요.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진정될 시간을 주세요. 수분을 유지하세요. 물은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편안하게 느껴지더라도 과식 직후에 뜨거운 샤워는 절대 하지 마세요. 냉수 충격 샤워나 갑작스러운 온도 전환 눈송이.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사람들이 냉수 목욕, 얼음 샤워 또는 대조요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순환과 에너지를 높인다고 알려진 차가운 물의 빠른 분사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심장에 좋다고 해서 4호를 찬물로 끝내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다면 이 소위 건강한 트렌드가 당신의 욕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특히 따뜻한 물에서 찬물로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노화된 심장, 동맥, 그리고 뇌를 충격 상태로 몰아넣어 몇 초 안에 뇌졸중을 유발하고 치명적인 혈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으면 당신의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팔, 다리, 그리고 피부의 혈관은 열을 보존하기 위해 급격히 수축하는 반면 심장은 좁아진 동맥을 통해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하며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혈압은 급상승하여 순식간에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게는 이 스트레스 반응이 불편하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이 경직되거나 탄력이 감소했거나 플라크가 쌓인 노년층에게는 그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약한 전선에 번개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된 혈관벽은 충분히 빨리 늘어나지 못하고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손상 부위는 몸이 손상을 봉합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혈전이 시작되는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이는 자연의 복구 시스템이지만 뇌에서는 이 복구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차가움이 느껴지면 당신의 호흡도 바뀝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습니다. 이 짧은 숨 멈춤은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바로 그 순간에 뇌로 가는 산소를 감소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은 응고되고 더 작은 모세혈관에서의 순환은 느려지며 산소가 부족한 조직은 취약해집니다. 이때가 바로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이미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노년층에게는 그 갑작스러운 수축이 섬세한 순환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리 정맥에 무해하게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위로 이동하여 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은 차가움의 활력을 느끼다가 다음 순간에는 손이 움직이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바닥에 주저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별표 로버트 마일즈 씨, 70세, 별표를 잊지 못합니다. 은퇴한 소방관으로 평생을 힘과 인내를 믿고 살았습니다. TV에서 냉수요법에 대한 방송을 본 후 매일 4호를 30초의 찬물로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살아있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내분이 꽝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욕조에 기대앉아 입술이 창백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별표 일과성 허혈 발작, 미니 뇌졸중, 별표2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으로 혈압이 급상승했다가 몸이 회복하려 하면서 급락하여 작은 혈전이 형성되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몸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그를 나약하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노화된 뇌와 심장에게 안정은 생명입니다. 열이든 추위든 극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적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충격요법이 아닌 부드러운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상쾌함을 느끼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온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고 항상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하세요. 냉수요법은 30세의 운동선수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혈압약이나 심장 박동 조절 약을 복용하는 70세에게는 얼음 형태의 불장난과 같습니다. 4호 전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습관.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샤워실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과여서 물이 피부에 닿기도 전에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2번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샤워기 꼭지를 트는 순간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숨겨진 탈수가 아무런 경고 없이 뇌졸중을 유발하고 위험한 혈전을 형성하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의 갈증 신호가 약해집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특히 밤잠을 잔 후 아침에는 몸에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뇨제나 혈압약과 같이 체액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약을 복용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탈수되면 당신의 혈액은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며 동맥을 통해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심장은 더 세게 밀어내야 하고 이미 나이로 인해 경직된 혈관은 그 압력에 저항합니다. 그런 다음 따뜻한 샤워실에 들어가면 열로 인해 땀과 열린 모공을 통해 더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단 몇 분 만에 혈액량은 더욱 감소하고 순환은 느려지며 혈전 발생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두껍고 느린 혈액은 조용히 뇌졸중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좁은 동맥 안에서 붙어 있고 고여서 작은 혈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혈전은 풀려나 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섬세한 뇌혈관에 도달하면 뇌세포가 의존하는 바로 그 산소를 차단합니다. 몇 시간이나 며칠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4호 중 한 번의 어지럼증, 짧은 순간의 기절, 한 번의 비틀거림,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는 별표 하워드 라킨 씨, 82세, 별표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심장약을 복용하고 아침 식사 전에 긴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약물, 특히 경미한 신부전 때문에 처방받은 이뇨제가 그를 천천히 탈수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샤워 후 하워드 씨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수건을 잡으려 했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세게 넘어졌고 아내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 뇌 깊숙한 곳에 혈관을 막는 혈전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농축된 헤모글로빈, 응고된 혈액, 낮은 혈장량, 전형적인 탈수 징후였습니다. 그의 뇌졸중은 식단이나 나이, 혈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혈액을 자유롭게 흐르게 할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뜨거운 샤워는 상황을 악화시켜 장기에서 물을 끌어내고 혈액을 더욱 응고시켰습니다. 평범한 아침 일과로 시작된 것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꾼 조용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치료하는 모든 노년층에게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샤워하기 전에 물을 마시세요. 반 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물과 수면이 빼앗아 간 것을 보충하고 심장이 부드럽게 펌프질하도록 도우며 뇌에 안전하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당신의 혈액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강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마르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졸중을 유발하고 혈전을 형성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당신의 균형, 말 또는 기억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늦은 밤 샤워하는 습관. 편안하게 느껴지죠. 집은 조용하고 불빛은 은은하며 따뜻한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눕습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이것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잠을 준비하는 소중한 휴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층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평화로운 밤 습관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로 조용히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함, 시간, 그리고 당신의 밤 시간 신체 리듬의 변화가 결합하여 당신이 자는 동안 통증 없이, 경고 없이 조용히 뇌졸중을 유발하고 혈전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심혈관계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한때 쉽게 확장하고 수축하던 동맥은 이제 경직됩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밤에 휴식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하강을 따릅니다. 이를 야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게는 심장이 쉴 수 있게 해주지만 노화된 몸, 특히 혈압약, 이뇨제 또는 심장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너무 낮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뜨거운 샤워를 하면 열로 인해 혈관이 더욱 확장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이 피부 쪽으로 재분배되며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몸이 잠들기 전에 하려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샤워실을 나서는 즉시 신부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열에서 냉각으로의 전환은 몸을 혼란스럽게 하여 혈압의 일시적인 하락과 급상승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순환은 느려지고 가벼운 밤새 탈수로 인해 혈액이 약간 응고됩니다. 여기에 확장된 혈관과 낮은 혈압이 더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산소 공급에 의존하는 세포는 몇 분,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산소 부족을 겪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멍하거나 어지럽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 일과성 허혈 발작, 미니 뇌졸중,
별표의 미묘한 징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음 단계가 훨씬 더 나쁩니다. 밤에 형성된 혈전이 풀려나 위로 이동하여 뇌의 혈관을 막습니다. 순식간에 편안함을 주던 취침 전 사워가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조용히 종종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발생하여 당신이 말을 더듬거나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팔을 가진 채 깨어나게 합니다. 저는 별표 클라라 휴즈 씨, 77세, 별표를 기억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길고 뜨거운 샤워를 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균형과 말에 영향을 미치는 작지만 파괴적인 후방순환 뇌졸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원인을 그녀의 야간 일상으로 추적했습니다. 따뜻한 샤워, 혈압, 그리고 낮은 야간 수분 공급의 조합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관이 너무 많이 확장되었고 수면 중에 혈압이 너무 낮게 떨어졌으며 혈액이 혈전을 형성할 만큼 충분히 응고되었던 것입니다. 그 혈전이 그녀의 말을 훔쳐간 도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샤워의 조용한 위험입니다. 신체, 특히 60세 이후의 신체는 더 이상 그러한 변동을 우아하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열이 근육을 이완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의 심장은 순환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면을 돕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의 혈관은 혼란 속에서 늘어나고 좁아지며 초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야간 불균형은 당신의 동맥을 약화시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며 명백한 증상 없이도 장기적인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샤워를 좋아하신다면 시간을 조정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90분 전에 샤워하세요. 몸이 점진적으로 식고 안정된 후 눕도록 시간을 주세요. 물은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유지하고 샤워 후에는 작은 잔에 물을 한 모금 마셔 수분을 회복하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그 균형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욕실 안전 및 온도 변화 무시 경고. 매년 미국에서는 수천 명의 노년층이 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 즉 미끄러짐, 갑작스러운 쓰러짐, 설명할 수 없는 실신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위학적 사건이며 몸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가 갑작스러운 한기, 심하게 넘어지는 것, 그리고 몇 분 안에 뇌가 그 결과를 겪기 시작합니다. 욕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노화된 몸에게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는 전장이며 한 번의 실수가 뇌졸중을 유발하고 혈전을 형성하며 순식간에 독립심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욕실에 들어설 때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온도 변화입니다. 따뜻한 침실이나 거실을 떠나 공기가 피부에 차갑게 느껴지는 더 서늘한 타일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젊은 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혈관이 더 이상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노년층에게는 그 갑작스러운 한기가 몇 초 안에 동맥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은 보상하기 위해 더 빨리 뛰며 좁아진 혈관에 대항하여 더 세게 펌프질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적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샤워기를 틀고 따뜻한 수증기가 공기를 채웁니다.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순환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당신의 심혈관계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노화된 심장은 항상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되찾으려는 싸움 속에서 혈관 내벽에 작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바닥이 있습니다. 젖어 있고 미끄러우며 용서가 없습니다. 단순한 미끄러짐이 가장 큰 위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경과 의사로서 저를 진정으로 걱정시키는 것은 단순한 낙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층이 갑자기 몸을 움켜쥐거나 비틀거나 머리나 목을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충격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섬세한 동맥을 찢을 수 있으며 이를 동맥 박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손상된 혈관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혈전은 위로 이동하고 뇌에 도달하면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저는 샤워 중 넘어졌을 뿐인데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몸의 한쪽을 움직일 수 없게 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목 안의 요상이 이미 뇌졸중을 향한 시계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 출신의 자랑스러운 참전용사였던 별표 토마스 레이놀즈 씨, 79세, 별표를 자주 생각합니다. 그는 수건을 잡으려다가 미끄러져 목을 갑자기 비틀면서 몸을 잡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틀 후 그는 팔에 이상한 마비를 느꼈고 곧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목에 있는 찢어진 동맥에서 나온 혈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욕실에서의 그 순간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의 낙상은 자존심만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남은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년층에게는 욕실에서의 작은 변화가 안전과 비극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약 21달러 백슬래시 CIRC 백슬래시 텍스트 그시 5달러 사인 70달러 백슬래시 CIRC 백슬래시 텍스트 게프 5달러 사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밝은 조명을 사용하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어지러울 때는 샤워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갑자기 몸을 비틀지 마세요. 마지막 조언. 현명하게 샤워하고 당신의 뇌를 보호하세요. 수십 년 동안 뇌졸중 생존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고통스러운 진실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하나의 작은 습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노년층에게는 매일 하는 샤워와 같은 순진한 행동조차 생존에 숨겨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너무 낮추는 뜨거운 물, 혈압을 너무 높이는 갑작스러운 냉수, 혈액을 응고시키는 탈수, 신체의 리듬을 혼란스럽게 하는 야간 일과. 이것들은 노화의 무해한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방아쇠입니다. 그것들은 뇌졸중을 유발하고 혈전을 형성하며 당신이 평생 지켜온 바로 그 독립심을 훔쳐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인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당신의 샤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존중해야 합니다.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세요. 수분을 유지하세요. 온도를 극단적이지 않게 적당하게 유지하세요.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안정된 표면을 잡으세요.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주의 행동들은 어떤 영양제나 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의 뇌, 균형, 그리고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관장하는 사령탑입니다. 당신의 기억, 목소리, 살고자 하는 의지. 그것은 당신의 모든 심장 박동, 혈류의 모든 변동, 당신의 몸이 견디는 모든 충격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다루세요. 안전한 샤워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강물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 꾸준히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삶의 단계에서 강인함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얼마나 현명하게 보호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훈들이 당신에게 충만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것 중 하나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합시다.